요거 이제 표현 더하기 7-3번. 우리가 그 상용 로그 표를 우리가 한번 싹 들여다봤잖아. 그러면 보면 로그가 1.0부터 9.9 뭐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다 한 자릿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예를 들면 로그 12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고. 이런 거 상용 로그 표에 없잖아. 이거는 못 구하죠. 근데 이거 한 자릿수밖에 안 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거 12를 1.2 곱하기 10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로그끼리 진수끼리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로그끼리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얘를 로그 1.2 더하기 로그 10, 로그 10은 1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로그 1.2는 어때? 표에 있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그걸 읽어가지고 거기다 1 더하기 해서 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요 3을 앞으로 떨굴까? 그럼 얘는 3 로그 105가 되는데 105 이 세 자릿수는 상용 로그 표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 105를 어떻게 바라보자고? 소수점 앞에 하나만 있어서 1.05 곱하기 100 이렇게 바라볼 수 있나? 그치. 그러면 얘는 진수끼리 곱하기니까 로그의 합으로 표현해가지고 3 괄호 열고 로그 1.05 더하기 로그 100인데 로그 100이 얼마니까?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로그 1.05는 표에 존재하죠? 네. 그 값을 읽어주면 되는 게요. 뒤에 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뒤에 거는 일단 루트가 있으니까 13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저 진수에 있던 지수는 앞으로 떨궈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132.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132 자체는 표에 없잖아. 근데 132를 여기 점 하나 찍어서 1.32 상용 로그 표에 있는 모양으로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똑같이 빼기 2분의 1에 괄호 열고 진수끼리 곱하기는 로그끼리 더하기로 만들어서 로그 1.32 더하기 로그 100은 2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도 이제 표에 있다. 그럼 나머지를 때려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사실 이 문제는 아마 교과서에서 빠졌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 정도 풀어줄 건데 그 옛날에는 메인으로 다뤄졌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습니다. 상용 로그 자체가 되게 축소가 됐어. 그리고 원래 자릿수 갖고 더 이렇게 복잡한 게 다 빠지긴 했어요. 요거는 일단 봅시다. 요거를 생각해봐. 자, 로그 x하고 로그 x 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로그 3.14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0.4969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얘가 로그 31.4는 얼마나 그랬어요? 4점 아니다. 1.4. 그렇지. 1.496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봐봐. 얘는 1.4969 얘는 0.4969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뒤에 소수 부분이 서로 어때? 똑같아. 그러면 이 두 시기를 만약에 빼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정수 아니냐고요. 맞아? 근데 여긴 봐봐. 로그 x에서 로그 x분의 1의 차. 그러면 두 개를 뺀 거잖아. 그게 뭐가 됐다고? 정수가 되었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근데 x분의 1은 x가 아, 그건 좀 이따 생각할 거고 일단 역수가 될 건데 어쨌든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로그 A하고 로그 B가 있는데 이거를 뺀 게 지금 뭐가 됐다고? 정수가 되었다. 이런 형태잖아. 그러면 요 A하고 요 B하고는 얘네 둘의 관계처럼 314, 314 이런 수의 배열은 서로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우리 기억납니까? 로그 n을 요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했잖아.
이 정수 부분이 뭘 결정한다고요? 요거 n의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두 로그를 뺀 게 지금 정수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소수 부분과 여기에 소수 부분이 서로 어땠다? 똑같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날아가고 정수만 남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은 서로 소수 부분이 서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된다고. 그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이거는 그냥 잘 그렇구나 하고 들어보시고, 만약에 교과서에는 아마 이 문제가 안 나올 텐데 학교에서 이걸 시험 문제에 낸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더 해주면 돼 나중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이걸 가지고 얘는 지금 로그를 취한 거잖아.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는 상용 로그를 다 취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로그 10은 얼마고? 1이고 로그 100은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로그 x는 1점 얼마가 되는 겁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를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고, 이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로그 x가 아니고 로그 x분의 1이잖아. 근데 x분의 1은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x에. 이건 마이너스 니네 봐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앞으로 다이빙 해주면 얘는 뭐가 돼요? 얘도 플러스 로그 x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방금 로그 x를 뭐로 바꿨어? 얘도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1 플러스 알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차이가 뭐가 된다고요? 정수가 됐잖아. 그럼 이 소수 부분이 어떻게 돼줘야 돼? 사라지거나, 아니면 얘는 이미 정수잖아. 얘는 2라는 거는 이미 정수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 요 2알파가 뭐가 돼줘야 돼? 정수가 돼줘야 돼. 얘도. 그래야지 이 더하기 한 개 전체가 정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알파는 얼마인지, 범위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팅했단 말이야. 알파를 0과 1 사이라고.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2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요 범위 내에 있는 정수는 뭐뭐예요? 2알파는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뭐 구하라고 그랬지? x의 값을 모두 구하시고, 이거 그러면 2알파가 될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니까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x 값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알파가 0인 경우, 두 번째 알파가 2분의 1인 경우. 로그 x 우리 이렇게 시작했잖아. 로그 x. 그러면 알파가 0이면 이럴 때는 로그 x는 1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지? 두 번째 알파가 2분의 1이면 로그 x가 1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럼 이럴 때 x는 얼마예요? 10. 그렇지, 10. 이럴 때 x는 여기에 10이 생략돼 있어. 요거에 요거 제곱 기억하지? 10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런데 끝이네. 그럼 정수의 값, x값을 모두 골라라. x의 값에 나중에 x의 값에 곱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얘는 그냥 x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볼 거야. 맨 처음에 이제 x의 범위가 저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번에는 얘랑 두 로그가 있는데 이거를 합한 게 지금 정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된 거지. 그럼 이런 느낌이야. 얘가 만약에 1.25 이렇게 됐다고 쳐. 근데 얘가 3.75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럼 요 소수 부분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빡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양변의 상용록을 이렇게 취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2가 되고 로그 x가, 얘는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로그 x는 2점 얼마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는이 없네. 그럼 잘 보세요. 요게 2점 얼마인데 그러면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는 거잖아. 근데 원래 이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원래 이렇게 놓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는이 없잖아. 그럼 알파가 0이 되면 돼, 안 돼? 그 이 문제에선 얘를 떼주는 거예요. 그치? 여기 는이 있었다면 얘도 0이 될 수 있었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서 는이 없기 때문에 얘도 는을 빼줘야 돼. 요거다. 얘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로그 x를. 그럼 이것도 똑같이 요거는 3을 이렇게 내려갖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그치? 그럼 얘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3x니까 얘는 4 로그 x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치? 똑같은 거 한 개하고 세 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로그 x가 2 더하기 알파라고 나왔어. 그럼 요거 로그 x를 2 더하기 알파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근데 그 앞에 4가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8 더하기 4알파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이거 합한 게 지금 뭐가 됐다고? 정수가 됐잖아. 그러면 얘는 이미 정수니까 이번엔 얘가 뭐가 돼주면 돼? 얘가 정수가 돼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요거 결과적으로 정수가 되겠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지금 알파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인데 여기는 4알파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4를 곱하면 4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뭡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1, 2, 3 이게 다예요.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요거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로그 x 여기다 이제 세 가지를 놓으면 돼요. 첫 번째 알파가 4분의 1일 때 알파가 2분의 1일 때 알파가 4분의 3일 때 요럴 때는 이제 로그 x가 뭐가 되냐면 정수 부분은 아까 2였잖아. 그래서 이때는 2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고 요때는 2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2분의 5 요때는 2 더하기 4분의 3이어서 4분의 11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도 뭐 x 값을 모두 구해라. 그럼 여기서도 다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x가 10의 4분의 9제곱 두 번째는 x는 쓰지 말자 10의 2분의 5제곱 세 번째는 10의 4분의 11제곱 이렇게 세 개가 결론입니다. 그지? 자 이제 8번 소감부터 물어볼게. 어땠어? 문제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그 뭐 절대 등급 뭐 겉보기 등급 뭐 이런 거 배웠나? 네. 아 그래 배웠지. 뭐 18세기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근데 이런 식 본 적 있어? 아 이런 식은 그러니까 그 상용 로그 문제에서는 항상 생전 처음 보는 식이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통 아 이거 뭐야 하고 긴장하고 쫄고 이게 뭔지 몰라갖고 그 당황하고 포기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문자들이 나오잖아. 첫 번째로 이 문자가 뭘 뜻하는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별 A별의 절대 등급을 MA라고 하고 그거의 광도를 LA라고 했대. 그럼 여기 쓰지 않았지만 B별은 MB, LB 이게 표현됐겠지? 그렇게 했을 때 MA 빼기 MB가 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 그렇구나. 이게 왜 이런지는 우리가 그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자가 뭔지 알았으면 두 번째로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입만 똑바로 하면 돼요. 대입만 잘해주면 돼. 문제에 뭐라고 나냐면 두 가지 컨디션을 줬는데 절대 등급이 4.8일 때 광도를 L이라고 했대. 그랬을 때 절대 등급이 1.3인 별의 광도를 KL로 표현했을 때 그 K가 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A별이라고 하고 요거를 그냥 B별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치? 그러면 얘는 절대 등급 A별의 절대 등급이 4.8이니까 얘는 절대 등급 MA 요게 4.8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광도는 그러면 LA라고 했는데 LA를 L이라고 해보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를 B별이라고 치면 얘는 MB 요게 1.3일 때 얘는 LB 이게 뭐다?
KL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는 A별하고 B별하고는 뭐 그냥 그렇게 구분하기로 우리가 문제 그렇게 던져준 거고, 조건을 두 개를 줬어요. 절대 등급이 서로 다른 두 별. 이걸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놓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치? 그러면 MA 자리에 4.8을 대입하고 MB 자리에 1.3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이 왼쪽은 4.8 빼기 1.3 이렇게 될 거고, 는 마이너스 2.5 로그. 근데 LA, LB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LA가 지금 그냥 L이라고 했고, LB가 뭐냐면 KL, K는 상수, L.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L은 어떻게 되고요? 약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진수가 K분의 1인데, K분의 1은 우리가 K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진수에 있던 지수는 요 앞으로 뛰쳐 내려와. 그럼 얘를 뭐로 만드냐면 플러스로 만드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왼쪽은 계산하면 얼마야? 3.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로그 K를 구하려면 양변을 2.5로 나눠. 그럼 요거 약분 될 거고, 얘는 10을 곱해서 5로 나누면 5로 나누지 말고 4를 곱할까? 여기다 4를 곱하고 싶어. 왠지. 문제에서 소수 뭐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네. 아이, 그냥 그러면 소수 안 나왔으면 그냥 분수로 가자. 얘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분의 7 이렇게 됩니까? 다 됐네. 그럼 로그 K가 5분의 7이라고 완성됐어. 요 밑에는 10이 생략됐어. 그러면 K는 10에 5분의 7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우리 이거 그 무슨 퍼센트 몇 퍼센트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인상 인하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올리브영에서 3만원짜리 아이템이 있어. 근데 지금 할인 기간이야. 20% 할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분의 그치, 20하면 망하는 거잖아. 그 회사는. 그치, 20% 할인이면 80%에 파는 거지. 그래서 100 빼기 20 이렇게 비율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 이거를 일반화 시켜 볼게. 원래 A1인 어떤 상품이 있었어요. 이거를 X%만큼 올렸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내리면 마이너스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A라는 값에다가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퍼센트로 나온다면? 맞지?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틀리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일반화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하트 뿅뿅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100분의 x인데, 요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일컬어도 됩니까? 비율? 그거를 퍼센트를 소수점으로 바꾼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결론 이거야. 자, 요 모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자,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처음 값을 스몰 a라고 놨었다. 그 다음에 방금 퍼센트 같은 거 비율을 얼이라고 할 거야. 비율이 영어로 얼로 시작되는 거 아니지? 예. 그렇게 될 거고, 이 두 개만 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그 값이 뭐가 되냐면,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요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이게 n번 반복돼. 횟수를 n번, n이라고 쳐보자. n번 반복돼. 그러면 여기다가 n 거듭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 이런 거 알잖아. 우리 용돈은 우리 방학 동안에 빠꽁 해가지고 어머니가 용돈 10% 인상해줬어. 신나잖아. 근데 좀 이렇게 방학 끝나고 계약하자마자 사고를 좀 쳤어. 그럼 다시 10% 인하 이렇게 됐어. 그럼 용돈이 똑같아집니까? 아니요. 아니지. 절대 그렇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었어. 1만 원에 10% 인상 그러면 곱하기 1.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1만 원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10% 인하 그러면 0.9를 곱하면 되는 0.9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0.99가 돼요.
처음에 1이었는데 10% 인상, 10% 인하. 그럼 오히려 더 작아진다고. 맞지? 이런 것처럼 어떤 값에다가 뭐 그 10% 인상 그럼 10,000원 올리고 10% 인하 그럼 10,000원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지? 그러면 어떤 비율 관계에서는 이제 1 곱하기 1.1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지금 100분의 1, 100 빼기 10 이런 거를 곱하기 해주는 거라고. 맞아요? 그 비율 관계는 뭔가 곱해진 값에다가 또 곱해지고 또 곱해지고 또 곱해지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1 플러스 r이라는 비율 관계가 n번 반복되면 얘는 1 플러스 r의 n제곱,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에다가 딱 써놓고 이건 암기해줘야 돼. 요거는 꼭 기억해줘야 돼요. 처음 값이 a, 비율이 r, 횟수가 n이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요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비율이 감소하는 비율이면 얘는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큼직하게 적어놓고 암기를 일단 해줘야 돼.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민아 아직 글씨 못 써 오늘? 이거 나중에 적어놔. 그러면 지금 쓸 거야? 오케이. 점값 a, 비율 r, 횟수 n.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요게 기본입니다. 책에다 적는 건 무조건 볼펜으로 진하게 해줘야 돼. 자,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일정한 비율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거예요. 어느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켰다. 그래가지고 10년 전에는 연간 1000톤이었는데 현재는 연간 250톤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켰다고 했는데 그게 몇 %였게? 이걸 물어본 거야. 10년 만에 지금 4분의 1이 됐잖아. 몇 %인지 감이 옵니까? 볼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연간 몇 %냐? 이거를 X%라고 한번 해보자. 연간 X%로 감소시켰어. 그지? 근데 연간 X% 하면 숫자가 이상하니까 이 비율을 그냥 얼이라고 한번 해보자. 아까 R이라고 했었잖아. 얼이라고. 근데 이 비율이 만약에 0.9가 나왔어. 그럼 얘는 몇 % 감소시킨 거예요? 0.1. 0.9가 곱해졌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거겠지? 일단 이거 아래 그 비율을 X%로 하면 또 숫자로 바꿔야 돼가지고 일단 얼로 하자. 우리가 정리한 대로. 그럼 우리가 아까 뭘 정리했냐면 처음 값이 A고 1 더하기 또는 빼기 R인데 얘는 감소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R만큼을 감소시킨 거지? 근데 그게 N번 반복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대로 가져오면 돼. 얘는 처음 값이 얼마였어요? 1000톤이었어. 1000톤. 근데 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시켜서 요렇게. 그치? 근데 그거를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했으니까 몇 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반복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250톤이 되었다. 이게 결론이라고. 맞죠? 그러면 이걸 일단 양변을 1000으로 나눌 거야. 왜냐면 요거 좀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고. 양변을 1000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 왼편은 1-얼의 10제곱이 될 거고 얘는 지금 4분의 1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서 양변의 상용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상용로그를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럼 얘가 10이야. 그렇게도 그것도 맞는데 문제에서 이걸 줬잖아. 문제 보세요. 로그 2가 얼마고 로그 8.5 얼마, 이거 상용로그를 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 취하라는 얘기예요? 상용로그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보고 안 느껴지면 그거라도 해줘야 돼. 그래서 양변에 상용로그를 이렇게 취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얘가 진수의 지수가 돼가지고 얘는 앞으로 내려오겠죠? 4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2제곱 맞습니까? 네. 그치? 이 마이너스 2도 앞으로 내려와.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는 10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r 이게 될 건데 요게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 로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맞죠? 근데 로그 2가 문제 얼마라고 나왔어? 0.3 이라고 나왔지? 예.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0.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0.6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양변을 10으로도 나눠줘. 그러면 로그 1 마이너스 r 얘가 10분의 0.6이니까 마이너스 0.06 이렇게 바뀌어요? 맞죠? 이거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06 이렇게 바뀌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 마이너스 r 이거를 찾으란 얘기인데 이런 거 본 적도 없잖아. 근데 여기 뭐가 보여? 0.94 보입니까? 여기는 뭔데? 쟤랑 무슨 관계 있어? 빼요. 여기에다가는 더하기 1하면 제가 되는 거 느껴져? 그렇지. 양변에 더하기 1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도 더하기 1, 여기다도 더하기 1 하면 되는데 그럼 이 오른쪽은 우리가 원하는 0.94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고. 로그 1-r 더하기 1인데 1 뒤에 뭘 쓸 수 있다고? 로그 10을 곱하기 해도 괜찮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어떻게 돼요? 곱하기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결론이 로그 10 괄호 열고 1-r 요게 0.94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문제에서 이거 뭘 줬습니까? 저 진수가 얼마일 때? 8.71일 때 이 로그 값이 0.94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8.7. 그렇지. 얘가 8.71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양변을 10으로 나눠볼까? 그럼 얘는 0.871 요게 1-r 요게 됩니까? 그래서 r이 얼마예요? 0.129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r이 0.129니까 연간 몇 퍼센트를 감소한 거예요?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100을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얼마가 돼요? 12.9%가 되겠지? 맞아요? 연간 이 퍼센트가 12.9%가 된다고. 0.129를 퍼센트로 바꾸면 12.9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연간 12.9%를 다운시키면 1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수하고 로그를 열심히 배웠잖아. 좀 로그랑 친해진 것만 같아? 아니야? 지수랑 로그랑 이제 우리가 친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지수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야 돼. 신나지? 함수, 그래. 지수 함수를 우리가 배울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는 다항함수가 거의 유일해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것까지 배웠잖아. 3차 함수도 우리 안 배우지 않았나? 근데 그 함수 3차식 그래프 정도만 했었고 어쨌든 우리는 지수 함수를 배울 건데 자 밑에가 x고 위에가 숫자야. 이런 걸 보고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얘가 1이면 1차 함수, 2면 2차 함수, 3이면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는 다항함수고 지수함수는 이 밑에가 숫자고 여기가 x인 걸 보고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2의 4제곱 또는 3의 7제곱 우리는 10의 3분의 5제곱 이런 것까지 막 했잖아. 근데 요거는 밑인 거고 요거 위에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 이걸 보고 지수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x가 되는 게 지수함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되게 단순해. 지수함수는 일단 모양은 참 쉬워요. 밑 이렇게 있고 얘는 x 거듭제곱 요게 y다. 이렇게 생긴 게 지수함수가 되겠다. 그런데 이 a는 1이 아닌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 a가 1이면 x가 뭐가 되든 무조건 뭐가 돼요? 다 1 되잖아. 그럼 큰 의미가 없잖아. 이걸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상수함수라고 이제 곧 배울 겁니다. 그래서 a가 1인 경우에는 x한테 뭘 집어넣어도 그냥 y는 1 이렇게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지수함수로 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양수가 돼야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그럼 x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됐다가 홀수일 때는 또 마이너스 됐다가 막 널뛰기를 하겠지. 이거는 우리는 이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밑 조건, 우리 로그에서 밑 조건 있잖아. 그 밑하고 요 지수에서 밑은 같은 애예요. 그래서 밑 조건 1하는 양수 기억해? 1하는 양수. 얘들아, 1하는 양수. 로그에서 밑 조건이 뭐였어? 1하는 양수. 진수 조건은? 경량수. 그거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정의역과 잠깐만 이거 안 배웠잖아. 정의역과 치역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아직 공수 2에서 이걸 안 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정의역은 x의 범위가 되고 치역은 y의 범위다. 디테일한 거는 이제 공투에서 배우고 이 정도만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정의역이 x의 범위인데 지수함수는 요 x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예요. x는 아무 숫자 하나 다 대입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y의 범위 있지, y의 범위. y의 범위를 어려운 말로 치역이라고 하는데 이 y는 항상 양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봐. 얘가 1 아닌 양수인데 거기다가 몇 거듭제곱을 했어. 근데 그 결과가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 만약에 얘가 이제 3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0제곱을 해봐. 그럼 얘는 3의 10제곱 분의 1이 되겠지? 되게 작은 수인 건 맞잖아. 하지만 항상 0보다는 커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 오케이?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 지수 모양 자체는 태어나기를 양수족으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수족으로 태어났어. 우리 그 아바타 같은 거에 그 무슨 행성에 무슨 족 이렇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지수 자체는 양수족으로 태어났다는 거를 꼭 기억해 줘야 돼. 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수 모양 자체로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면 x범위, y범위가 되게 중요하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좀 궁금한 거 있어. 자, 요거를 한번 해보자. 요거는 뭐냐면 범위로 표현하면 0보다는 크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1에서 빵꾸를 빵 내고 이렇게 지나갔어. 왜 이렇게 했을까? 1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왜 여기 범위가 이렇게 딱 끊어졌을까? 1에서? 1은 안 되는 건 맞는데 1이 상수함수가 되는 건 맞는데 얘가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클 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에서 이 지수함수는 완전히 특성이 확 달라져.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a가 1보다 크다, 1대를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1보다 큰 거는 제일 쉬운 게 2잖아. 그럼 우리가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 그릴 건데 x축, y축 해놓고 그래프 그릴 건데 좌표 하나씩 때려 넣어보자고. x한테 0을 대입하자. 그럼 y가 얼마예요? 1 대입될 거고. 그러면 0 했을 때는 1. 요 점을 지나는구나.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뭐예요? 2가 되겠지? 그러면 1 대입하면 1, 2, 이 정도.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가 되겠지? 그러면 2, 요건 1이고 2 대입하면 이거의 2배만큼 4로 이렇게 대입될 거야.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2의 세제곱은 8이잖아. 그러면 3이 되면 얘는 밑이 2이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2배가 돼. 여기가 4였으면 8은 이거의 2배 이 정도 되잖아? 그러면 4가 되면 16이어갖고 이 8이 또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뚫고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예요? 2분의 1. 그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되게 쪼잔해져.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의 절반 2분의 1이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되면 요거의 또 절반 2분의 1 요만큼 되는 거야.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면 4분의 1의 절반 또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점 2분의 1, 2분의 1 반띵으로 점점 작아질 거야. 밑으로는 안 내려가네요. 그렇지. 아까 양수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점점점 짜부돼가지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하거든. 근데 0은 절대 될 수 없어.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이거 점점점 연결하면 이 뒤는 0에서 니밀 이렇게 붙어오겠지. 닿진 않아요. 이렇게 붙어오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미친 듯이 폭등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갈 때마다 두 배 늘어나잖아. 이걸 보고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 얘가 그 유명한 기하급수예요. 아 진짜? 두 배 계속 늘어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옛날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신체가 건장한 어떤 평민이 있었어. 그런데 저기 보니까 최진사댁 첫째 딸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집은 부자야. 그리고 최진사 아저씨가 되게 잘 인고비야. 그래갖고 월급도 되게 조금 주려고 하고 노예들한테 임금을 조금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체 건강한 애가 그 딸한테 반해가지고 그 딸이랑 너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최진사 때 가가지고 나 일 겁나 잘합니다. 대신에 나 임금은 되게 조금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쌀 한 톨만 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 대신. 대신. 내일은 전날에 두 배. 그렇지. 내일은 전날에 두 배를 달라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최진사가 딱 생각할 때 한 톨, 두 톨, 네 톨, 별거 아니네. 오케이, 쿨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땡 잡았다고 막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얘가 쌀 한 톨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한 톨, 두 톨, 그 다음에 네 톨, 여덟 톨, 16톨. 그때까지 최진사는 좋았지. 왜냐면 몇 알만 이렇게 던져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얘가 한 말이 된 거야. 한 말. 이 정도 되는 거거든, 한 말. 근데 그 다음날은 두 말이잖아.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이제 한 가마니가 됐어. 그 다음날은 또 몇 가마니야? 두 가마니, 그 다음에 네 가마니, 8가마니. 망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계약을 했거든. 도장 꽝꽝꽝 찍었어.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제발 이제 좀 꺼져주세요. 제발 그만둬주세요 한 거야. 근데 싫다고. 나 계속 일할 거라고. 계약서 있잖아. 우리 계약 기간 남았어.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대신 그러면 딸을 주겠다. 대신 딸을 달라고 막 그랬어. 그럼 딸 줬어요? 옛날 얘기니까 주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전 재산을 다 아니 그 청년이 얼마나 똑똑하고 건장한 청년이야. 아니 근데 그래서 딸을 아니 감정이입하지 말고 픽션이야. 옛날 얘기. 열받아지 말고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 하여튼 얘가 그런 거라고. 갈 때마다 두 배 계속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0을 중심으로 되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봐봐. 여기는 저 뒤에서부터 이만큼 올 동안 꼴랑 얼마 늘어났어? 0 근처에서 1까지 꼴랑 1 늘어났어. 근데 이 뒤로는 어때?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여기 전에는 되게 천천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0까지 이만큼 왔는데 꼴랑 1도 안 늘어났어. 마이너스 100 대입할 때도 0은 아니었거든. 0보다 조금 큰 값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이만큼 왔는데 한 칸 또 올라갔다고. 근데 이 뒤로부터 미친 듯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결정적인 포인트야. 이 결정적인 포인트가 언제냐면 이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항상. 이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x 당연히 0이잖아. 그러면 이 지수가 0이면 얘는 항상 뭐가 되고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디폴트야.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럼 이제 a가 1보다 클 때 했잖아. 이제 뭐 할 차례야? 학생들 관심 좀 가져줄래? 자, 우리가 아까 이거의 범위가 0보다 큰데 1에서 빵 뚫고 이렇게 갔잖아. 네. 우리가 이거를 먼저 지금 한 거라고. 이제 뭐 할 차례야? 그 전에 거. 그 전에 게 0과 1 사이일 때 그걸 해줘야 되겠지. 그럼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1보다 클 때를 대표해갖고 2를 가져왔잖아. 얘는 뭐 가져가면 될까? 좋아. 2분의 1.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 한번 대입해보자고. 여기다 0 대입하면 뭐예요? 1.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1, 여기다 2 대입하면 4분의 1, 3 대입하면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거꾸로. 1. 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역수가 돼가지고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4가 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8 되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또 점점점 찍어볼게. 얘는 0,1, 여기는 똑같아. 결정적인 포인트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1 넣었을 때 어떻게 돼? 1 넣었을 때 오히려 줄어들어. 절반으로. 2 넣었을 때 또 절반. 3 넣었을 때 또 절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대신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가 얼마예요? 이때가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3일 때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점점 연결해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보입니까? 지금 얘하고 보니까 어디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게 느껴집니까? 우리 Y축 대칭 함수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이거 우리 도형의 이동 끝부분이지. 거기서 나오는데 이거 두 개는 서로 Y축 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의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배울 건데 요 X하고 마이너스 X,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Y축의 대칭인 관계예요. 근데 그래프 상으로도 어때요? Y축에 대해서 좌우가 샥 뒤집어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X의 좌표는 뭐든지 다 대입해도 상관없었잖아. 근데 Y 값은 항상 어디서만 생겨요? 양수 쪽에서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이고 Y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요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 건데 자, 지금 A가 2였잖아.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어. A가 2가 아니고 좀 더 커졌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Y는 AX에서 얘가 1보다 클 때 이 숫자가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2 말고 우리는 4의 X를 한번 생각해 보자. 4의 X도 0 대입하면 어딜 지날 수밖에 없어요? 1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얘는? 4가 되겠지? 아까는 이 빨간 놈은 2x는 1 대입할 때 2였는데 얘는 1 대입할 때 이미 4가 돼버려. 그 다음에 얘한테 2 대입하면 그때 이미 얼마가 돼요? 16이 돼, 16. 뚫고 지나갔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절반 줄어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분의 1이 돼갖고 더 줄어들어. 맞아? 그럼 여기 결정적인 포인트를 지나기 전까지는 얘가 더 작습니다. 더 작다가 이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면 얘가 압도적으로 커져.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음수 쪽에선 더 바짝 붙고 양수 쪽에선 더 빨리 올라가는 거라고. A가 커지면. 뭔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A가 2였는데 2보다 더 작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 2보다 더 작아지는 것은 뭐 이렇게 1.5 이거의 X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요거보다 좀 더 천천히 증가할 거고 여기서도 좀 더 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에서 이거 그랜드 크로스라고 하잖아.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밑이 1보다 클 때는 점점 커질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작아질수록 점점 더 너부대대해지고. 뭔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 지수함수의 기본 그래프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두 가지를 이제 해주면 돼. 오케이?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 몇 시에들 자는 거야? 저희 진짜 그럼 혹시 신생하세요? 7, 8시간 가지고 부족한 그랬구나. 몰랐네. 자, 지수함수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거를 해야 되겠네.
일단 우리가 그 공투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할 건데 자세한 거는 공투 시간에 배울 거고, 지금은 정리만 한번, 이거는 오픈마인드하고 외우세요. 자, 평행이동을 할 건데, 평행이동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중3 때 배웠어. 이차함수의 평행이동 할 때. 그러면 Y는 fx,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어. 근데 얘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그러면 X 자리에 X 빼기 P를 대입을 하시고요. Y 자리에 Y 빼기 Q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돼. 얘는 Y는 fx 이렇게 있으면 x 대신에 x 빼기 p, x 대신에 p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p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q, 뭐야 이게,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 결론이 y는 f에 x 빼기 p가 되고, 빼기 q는 넘겨서 플러스 q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였지. 왜 그런지는 아까 그때 판때기를 거꾸로 빼가지고 설명을 했었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대칭이동도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로, 아니 세 가지네.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 요거 세 가지를 할 거야. 근데 이것도 이미 사실 하긴 했는데,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X축에 대칭하는데, 그러면 X가 축이잖아. 그러면 축은 함부로 바뀌면 돼, 안 돼? 그러면 X가 축이면 X가 안 바뀐다는 거지.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Y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한 번 더. 이번에는 Y축 대칭이야. 그러면 Y가 축이란 말이지. 그럼 Y가 안 바뀌어. 그럼 누가 바뀌어줘야 돼? X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X 대신에 빼기 X를 대입한다. 이거 대입하는 거야.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게 바로 Y축 대칭이다. 그럼 이제 원점 대칭하면 되는데, 원점 대칭은 X축과 Y축의 대칭을 각각 한 번씩 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하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에요. 그 다음 이거 하나만 더 하자. 하는 김에. 여기 마지막으로 Y는 X의 대칭이라는 게 있거든. Y는 X의 대칭이면 그림상으로는 이제 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건데, 이것도 되게 쉬워. 얘는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면 돼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겁니다. 다 외웠지? 다시. X축 대칭이야. 그러면 X가 축이면 X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X 말고 누가 바뀌어야 돼? 그치, 네가 바뀔 순 없잖아. X 대신에 Y가 바뀌어야 돼.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겁니다. Y축 대칭이면 축인 Y는 바뀌어 안 바뀌?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된다고.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야?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둘 다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래서 X한테는 마이너스 X를, Y한테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은 누구랑 누구랑 역할을 바꿔? X랑 Y랑 역할을 바꿔. X를 Y로 슬그머니 바뀌고 Y를 X로 슬그머니 바꾸면 되는 거다. 이게 일단 베이스가 되면 이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있어. Y는 2의 X. 이렇게 생긴 게 기본함수였잖아. 기본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더랬어. 요렇게 1 요렇게. 맞지? 이제 우리 얘를 뭐 할 거냐면 얘를 먼저 대칭 이동을 해볼 거야. X축 대칭. 그럼 X축 대칭이면 축인 X가 안 바뀌잖아.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띡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자고로 y 앞에는 지저분하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넘겨줄 거야. 그럼 얘는 y는 2의 x인데 요 앞에가 마이너스가 띡 달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앞에 달린 마이너스는 사실 y에 달렸던 게 넘어온 거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다시 한번. 이 함수를 x축에 대칭할 건데 x축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대입이 된 거지. 근데 y는 자고로 순수하게 예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함수 앞부분에 있는 마이너스는 y에 붙었던 게 넘어온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 함수를 x축에 대칭을 시켰어. 얘가 x축이잖아. 그러면 x축 대칭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지. 그럼 이번엔 x축 대칭했으니까 뭐 할 차례야? Y축. 그렇지. y축에 대칭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랬지? 그럼 얘는 y는 2x였는데 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야. 이건 우리가 아까 했잖아. 이 마이너스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역수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감소함수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아까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어. 그 다음에 요것처럼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서로 어떻게 돼?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함수하고 요 함수를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대칭 이동해 갖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는 2x를 원점에 대칭시켜 봅시다. 원점 대칭시키면 x한테는 마이너스 x를 y한테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마이너스는 보기 흉하니까 넘겨.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도 2분의 1로 바꾸자. 2분의 1의 x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그러면 기본 함수가 이 함수였어. 기본 함수가 이 함수인데 얘는 감소 함수였단 말이지. 이렇게 감소 함수였는데 지금 이 앞에 뭐까지 달렸어?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한 번 더한 이 함수가 결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처음에 디폴트 함수 이거였잖아. 이거를 y축 대칭한 거를 다시 x축 대칭한 게 이게 마지막에 목적 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평행이동. 이제 뭐 할 차례야? 대칭 이동할 차례야. 아, 지금 대칭 이동 했잖아. 지금 대칭 이동했고 이제 평행 이동할 차례예요. 정신 차리시고 얘들아. 네? 힘내. 니네 학교 어떻게 다닐라 그래 이제? 아니에요. 오늘 조금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다 어제 과음한 친구들 같아. 너무 수능의 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왜 더워서? 네. 아니 이거 끄면은 더는 못 자고 키면은 머리 아파서 못 잔다. 약하게 켜놓고 이불 덮고 자야 돼. 요즘 그렇지 않아? 나도 그래서 에어컨만 틀기는 또 약간 더워. 직방으로 해놓으면. 아 근데 틀면 춥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니까 약하게 틀어놓고, 발 쪽으로 바람을 살살살살 불게.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럼 딱 좋아. 자, 꿀팁이었고요. 자, 근데 우리만 더운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더워. 근데 사실 핑계대면 안 돼. 달려는데 돌려요. 근데 이거 생각해봤는데 이게 한 전 국민이 다 같이 에어컨을 끄면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전 국민, 바람이 안 나오니까.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래도 밖이 덥긴 똑같이 덥습니다. 우리가 섬에는 에어컨, 무인도 이런 데 안 덥습니까? 겁나 덥지? 산 속에 안 더워? 좀 시원하긴 하다, 거긴. 나무 때문에 그런 거고. 나무를 좀 더 많이. 근데 자도 수면의 질도 좋은데도 피곤하면 그건 신생한 걸로 하자. 어쩔 수 없다. 자, 얘가 지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p를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건데 얘가 빼기 p, 얘는 빼기 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빼기 q가 넘어가 가지고 y는 2에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쓰면서 생각났어. 아까 지수함수에서 점근선 얘기 안 했다. 근데 이미 이거 자 요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지수함수에서 얘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띵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근데 이 양수 쪽은 한없이 올라가는데 얘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0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나중에 또 미적분 가면 또 0이라고 하긴 해. 근데 어쨌든 점점 근접한단 말이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되고. 근데 절대로 0은 될 수 없어. 그래서 얘한테는 이게 X축인데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 이거거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점 근접하는 선, 점근선이라 그래.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에요. 한없이 쫙 가서 소프트 랜딩 하는 거야. 사실 랜딩은 안 해. 영원히 닿을 수는 없어요. 좀 슬픈 얘기야. 얘는 열심히 아무리 뒤로 가도 0이 될 수 없어. 좀 짠하지. 하여튼 쓸데없이 감정이입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얘는 점근선 X축이 아니고 X축이 점근선이었다는 얘기예요. Y는 0이 점근선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요 놈을 이렇게 그 뱃머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해봐. 얘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점근선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여전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얘가 뒤로 갔어.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점근선 바뀝니까? 전혀 안 바뀌지. 그래서 X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는 점근선, 좌우로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은 당연히 안 바뀌어요. 하지만 Y축 위아래로 움직이면 어때? 그만큼 점근선이 딸려가겠지? 그거를 잘 이해해 줘야 돼. 그러면 이거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해보자. 얘가 3이고 얘가 1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X축으로는 3칸으로 움직였어. 그럼 점근선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근데 하지만 Y축으로 몇 칸 움직였어? 여기 봅시다. 자, Y축으로 얼마만큼? 한 칸 올라갔잖아. 그럼 얘가 한 칸 띄고 올라가면 점근선도 따라서 한 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지수함수는 이 뒤에 거부터 보는 거야. 이 뒤에 거. 얘가 플러스 1이 됐잖아. 그러면 점근선이 Y는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게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지수함수는 이렇게 평행이동한 형태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이 뒤부터 체크하시라고. 그럼 이거는 무시하고 Y는 1 이게 되는 거지. Y는 1 이게 점근선이라고. 1 점근선이 한 칸 위로 올라간 거야. 이렇게 1이 안 닿아요. 1이 안 닿아요. 오, 맞아. 슬픈 얘기야. 원래 0이었던 여기 소프트 랜딩 한없이 가까워졌던 게 한 칸 올라가서 1로 쭉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둘이 깨달은 거야? 난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0까지 간다. 아니야. 이게 점근선이야. 이게 그 제한선이 위로 한 칸 올라간 거야. 아, 내 말 안 들었어, 아까는? 같은 얘기 했는데.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이제 지금 갑자기 순간적인 깨달음이 와버린 거야? 희한하게 니네 원래 알던 사이야? 왜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아? 오답도 비슷하게 이상하게 하고. 되게 신기하다. 자, 하여튼 얘가 위로 한 칸 띄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제한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 결정적인 포인트는 요 지수 전체가 뭐가 되는? 0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가 얼마예요? 3이잖아. 그럼 잘 기억해. 요 지수가 0이면 이거 자체는 얼마예요? 1. 근데 1 더하기 1에서 얼마? 2. 그러면 3,2가 결정적인 포인트야. 얘가 1, 2, 3, 1, 2. 여기가 3,2잖아. 요 점이 지금 1로 온 거라고. 맞아? 그러면 그 전에는 점근선 따라서 리밀 천천히 올라와. 그러다가 여길 지나고 나서 어떻게? 미친 듯이 솟구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2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가 되게 결정적인 점이라고 했잖아. 이 뒤에는 그 긴 세월을 왔는데 1도 못 증가했어. 근데 이 뒤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 결정적인 포인트를 찍어주면 완벽한 그래프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도 찍을 수 있어. 여기는 Y절편이잖아. 그럼 X한테 뭐 대입해요? 0 대입하는 거죠 뭐. 그럼 X한테 0 대입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더하기 1이어서 8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8분의 9가 되겠다. 1보다 조금 커가지고 얘는 8분의 9예요. 혹시 Y절편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어떤 거든 Y절편을 띡 물어보면 그 점을 찍어가고 대입해서 대답하면 된다고요. 자, 이걸 몇 개를 더 연습할 건데 가장 먼저 그 지수함수는 평행이동한 거에 뭐를 조사해야 된다고? 그냥 깨달았던 그거. 뒤에 더하기, 뒤에 있는 거. Y축으로 평행이동. 그게 점근, 그렇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찍냐면 결정적인 포인트를 찍는 거야. 맞지? 그리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여기 87페이지 개념 체크 있단 말이지. 87페이지 개념 체크에서 우리가 그 밑에 거를 한번 해볼 건데 거기 개념 체크에 3번 보입니까? 87쪽 87쪽에 3번 여기 있는데 첫 번째 y는 3의 x 빼기 1 두 번째 y는 3의 x 빼기 2 세 번째 y는 빼기 3의 x 쉬운 거밖에 없네.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걸 한번 해보자고. 요거는 보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달렸잖아. 뒤에 아무것도 안 달렸으면 위아래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찾자고. 이 안을 0으로 만드는 x가 얼마? 1. 그때 이 값 전체도 1이 되겠지? 그러면 원래 0,1이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가지고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1,1이 된 겁니다. 근데 요 밑을 관찰했더니 3, 얘가 증가하는 애요, 감소하는 애요?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애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리밀 이렇게 오다가 얘가 샥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맞지? 두 번째를 봤더니 뒤에 뭐가 눈에 띄어요? 마이너스. 그럼 원래 X축이었던 점근선이 아래로 몇 칸 내려갔어? 2칸 내려간 거야. 그럼 얘가 X축, Y축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먼저 긋는 거야.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 이 안을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0이네. 그럼 이거 자체는 뭐가 되고? 1. 그러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 여기가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마이너스 1. 그럼 이 전부터는 점근선을 이렇게 타고 질질질질 올라오다가 여기서 확 늘어나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포인트만 잘 찍어주면 된다. 또 해보자. 얘는 지금 요 앞에 뭐가 달렸지? 마이너스가 달렸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달렸어. 여기는 어디 있던 마이너스가 넘어온 거예요? y에 있던 마이너스가 넘어온 거야. 그러면 얘는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대입이 됐잖아. 그럼 무슨 축 대칭인 거예요? x축 대칭인 거야. 그치? 그거를 잘 인지해주고 그러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원래 함수 얘는 기본 함수니까 쭉 증가하던 이런 함수였겠지. 얘를 x축에 대칭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아까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실제로 찾아도 그래요. 이 안을 0으로 만드는 게 0인 거고 얘는 1인데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얘는 지금 보니까 3분의 1의 x인데 빼기까지 달려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얘는 y는 원시함수가 3분의 1 x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요? 감소함수요? 증가. 밑이 1보다 작은데? 감소. 이렇게 된 거였잖아. 3의 x가 증가하는 거였고 3분의 1은 감소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지금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거는 누구한테 붙었던 게 넘어온 거야? y에 붙었던 게 넘어온 거지. 그러면 여기로 갈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됐잖아. 무슨 축 대칭? X축. 그렇지. 그러면 요 놈을 x축에 대칭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라고.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여기가 아까 1이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이제 이거는 이 그래프는 요거예요. 그치? 이거 이렇게 찾아도 돼요. 이것도 요 점 똑같이 요한을 0으로 만드는 x가 0이고 이 자체는 1인데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결정적인 포인트구나.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네, 거기서 정의역이랑 치역. 아, 정의역은 x의 범위라 그랬잖아. 그래프 그려보면 다 나오는데 정의역은 항상 모든 실수예요. 지수함수는. 그 다음에 치역은 y의 범위인데 그래프 보면 돼요. 얘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점근선이 아까 뭐라 그랬지? 0. 근데 0보다 어때 얘는? 커요. 그렇지. 0보다 크다가 치역이 되는 거야. 아 저렇게 나와요? y의 범위로.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마이너스 2가 됐잖아. 그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2죠? 근데 이거보다 위쪽에 있잖아. 맞아? 이거 마이너스 2니까 아래로 두 칸 내려갔잖아. 근데 그거보다 다 위쪽에 생기니까 이때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치?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자체가 태생적으로 양수적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다 어때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보자. 이거 자체는 뭐라 그랬지? 태어나기를? 양수적으로 태어났는데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럼 이거 전체는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프상으로도 x축 아래쪽에만 생겼잖아. 네. 그래서 y는 0보다 작다. 그래프 그림은 사실 따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도 어때요? 아래쪽이니까 y가 0보다. 그렇지. 뒤쪽으로 안 움직였으면 이 뒤에 있는 게 y좌표의 출발점이거든. y 점근선이 그 y 그 범위의 출발점이 되겠지. 그럼 y는 0에서 출발할 건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보다 아래로 가겠지. 이게 플러스면 위로 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리면 정의역과 치역은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요거 몇 개만 더 그려볼 건데 요 개념 체크는 너무 쉬운 것만 나와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제 1번 말고 그래프만 먼저 좀 해보자. 왜 몇 개 안 나왔지? 몇 개 안 나와서 내가 그냥 만들어 볼게. 우리 센 같은 거 풀면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응? 웅얼웅얼 뭐라고 한 거야? 아, 지수 무슨 그렇게 생긴 건 평생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다항함수가 아니고 이제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를 넘어서는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게 멋지네요. 그치?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제일 먼저 뭘 관찰하자고요? 뒤에 마이너스 너무 큰가? 3까지만 할까? 네. 그럼 얘는 아래로 몇 칸 내려갔다? 3칸. 그렇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뚜뚜뚜뚜뚜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쓸데없다. 자, 새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요한을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가 얼마입니까? 3이요. 3. 그럼 이거 자체는 1 빼기 3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여태까지 계속 하던 건데 갑자기 깨달아. 당혹스럽긴 한데 괜찮아. 지금도 깨달았잖아. 얘가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이거보다 한 칸 위에 있어요. 네. 결정적인 포인트는. 그럼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인데 요거 밑을 보니까 현재 2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여기 뭐 보여?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2의 마이너스 x는 원래 x 밑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 합의 좀 볼래? 감소. 감소잖아. 0과 1 사이니까. 네. 1보다 클 때 증가고 0과 1 사이 때 감소인 거지? 네. 근데 얘가 결정적인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쭉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하는. 여기 버퍼링 걸렸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납득이가 됩니까? 네. 결정적인 포인트에서 증가하는 건 이렇게 됐을 거고 반대로 감소한 건 이렇게 됐었겠지. 그게 끝이에요. 그치요? 뭐 y절편 정도 더 체크해볼까? y절편은 x한테 뭐 대입하면 돼요? 영. 그럼 x한테 0 대입하자. 그러면 2 세제곱 빼기 3 얼마입니까? 5. 5. 여기는 5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좀 더 완벽해지겠지. 네. 그치요? 뭐 더 하고 싶어? 아, 정의역 취역 한번 해볼까? x의 범위는 전범위예요. 실수 전체. 굳이 안 해도 되고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렇지. 이거보다 위쪽에 생겼잖아. 예. 치역이 Y예요. 이게 치역이에요. 그러면 X는 정. 그렇지. 정의역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지. 자, 아까 많이 피곤해가지고 자,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의역은 말 그대로 이만큼이 정의가 돼야 되잖아. 그 대입할 수 있는 x가 딱 정의가 돼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정의역은 x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들 있지. 걔네들의 범위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그려보고 이제 지금 수업 마무리 할 건데 니네 오늘은 오후도 할 거야. 진짜요? 와. 헐. 좋다는 거지? 네. 오. 어떡해. 삼각함수 전까지 나가고 싶다 하시지 않았어요? 이만큼. 잠시만요. 그건 원래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좀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띵가띵가 할 때가 아니야. 빡세게 가야 돼. 우리 긁는 거 같기도 한데. 아니야. 자, 여기 봅시다.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 3. 그럼 여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여기가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결정적인 포인트. 요한을 뭐로 만드는? 1평형. 1로 만드는 눈이. 얘가 앞에 1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당황했어요. 좀 마시고요. x가 1인 거지? 그럼 이거 전체가 1 2. 2분의 어? 2. 이거 2분의 3의 빵제곱이 이거 전체가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빼기 1 더하기 3 돼갖고 2가 되는 거지? 빨랐어요. 더 천천히 해볼게. 네. 여기가 3인.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럼 2는 요 정도 있겠지? 1,2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점근선 아래쪽에 점이 찍혔잖아. 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요. 설마 이거 뚫고 이렇게 올라가겠어? 네요. 이게 딱 네니오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지 관통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 위쪽 아니면 아래쪽이야. 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 보여? 그러니까 이거 아래쪽이겠지. 네.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둘 중에 하나야. 증가 아니면 감소. 둘 중에 감소. 어떻게 알았어? 아니요? 따져보자. 얘는 보니까 2분의 3이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근데 여기 뭐 달렸어? 마이너스? 페이크다 이 녀석아. 속으면 안 된다고 했지? 증가. 그래서 얘는 지금 저거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에 마이너스 x여가지고 얘는 2분의 3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함수예요? 증가. 증가. 그런데 앞에도 뭐가 달렸어? 마이너스. 이 앞에 달린 마이너스는 무슨 쭉 대칭? Y. X축. y에 달려있던 y 거니까. X축 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달린 거잖아. 얘는 원래 무슨 함수였다고? 증가. 2분의 3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생겼었지? 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이라며.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무슨 함수야? 감소. 결론은 감소함수예요. 다시. 자, 3분의 2만 보면 증가 감소. 증가. 아니 감소. 둘이 합의 좀 하죠. 근데 이 빼기 때문에 얘가 3분의 2가 2분의 3으로 바뀌잖아.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2분의 3의 x가 돼가지고 이제 무슨 함수? 감소. 아니 증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잘 좀 해봐. 확률은 반반. 자,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달렸잖아. 네. 그럼 무슨 축 대칭? X축 대.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감소. 그게 결론이야. 그래서 여기가 결정적인 포인트였지? 네. 감소니까 여기에 딱 붙어오다가 여기 지나서 확 감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음. 저렇게 음.
저기가 뭘까? 여기? 저 정근선? 어. 제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어. 증가하면 어떻게 그려요? 그 잘못된 오류지. 여기 지나는데 이거 뚫고 지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잘못 그린 거야. 문제가 잘못됐든 내가 잘못됐든. 근데 높은 확률로 내가 잘못됐겠지, 보통? 정면선만 봐도 감성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증가할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아, 그러네요. 아. 그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감소야. 증가로 하면 어. 마이너스가 응. x에 붙어 있어서 y축 대칭이었어야 됐던 거예요. 해석 좀 해줄래?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 저 마이너스가 y 거여서 이거? 네, 그래가지고 x축 대칭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렇지, 얘는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응. 없었으면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이 상태로 이게 없었다면 이 증가하면서 이게 맞지? 근데 정근선이 3이어서 증가가 안 돼. 이거를 바꿨기 때문에 점근선 이거 위에 생겨요. 이게 플러스면 얘가 1,4가 돼갖고 이거 위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거야. 정면선이 바뀌진 않는데? 그렇지, 안 바뀌지. 이것 때문에, 이 부호 때문에 봐봐. 얘를 0으로 만들면 이거 전체가 뭐가 된다 그랬어? 1이 되는데 이 앞에가 플러스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4. 그거 이 위에 찍히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였잖아. 그래서 이거보다 아래 찍힌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정면선 밑에 두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아하. 응, 정구선 위쪽에 발생을 하는. 그렇군요. 좀 감이 잡히는 것만 같아? 우리 연습 많이 해야 돼. 네. 오케이. 일단 스탑.